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합의 전문 채널 유국장TV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후에 어느 정도 치료를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피해자들을 상담해 드리다 보면 여러 질문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피해자로서 치료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지를 상담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상황이 경우의 수처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소멸시효에 대한 그런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제가 교통사고로 3주 진단을 받고 3주 입원한 후에 지금은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습니다. 또 우리 아이가 7세인데 뼈도 다쳐서 치료는 어느 정도 되어 갔고 학교도 다니고 있는데요. 치료는 또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합의는 또 어느 시점까지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다쳤다 이거예요. 나이가 좀 많은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치료하는데 기간이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보험회사와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난 그런 정도의 합의금을 받는 것보다 치료나 계속적으로 받아야겠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질문을 해 오시는데요. 교통사고인 경우에 민법상 소멸시효는 가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고가 난 시점부터 3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사고가 난 날부터 무조건 3년이 지나면 끝이 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서는 치료 기간이 5년 혹은 10년 이상인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쉽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보험회사가 치료병원에 마지막으로 치료비 지급 보증을 한 날로부터 3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는 보험회사가 병원 치료비를 병원의 통장으로 입금해 주게 되는데요. 치료비를 마지막으로 지급한 날로부터 3년을 교통사고의 소멸시효라고 보시면 아주 정확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 몸이 아프다고 한다면 치료를 받는 데는 충분한 여유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이렇게 질문했다고 했죠. 자,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몸이 완전히 좋아질 때까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이것은 민법상의 소멸시효의 문제입니다. 일단 채무 승인 시점으로부터 기산이 되는데 3년으로 보시면 된다 이런 거죠. 자, 큰 부상을 입고 몇 년씩 치료받는 환자도 있겠으나 질문자처럼 진단이 3주 정도 나왔는데 저는 몇 개월을 치료해도 몸은 여전히 아프니까 내가 언제까지 치료를 받아도 문제가 안 되는지 알고 싶다는 겁니다. 제가 상담해준 피해자 중에는 간혹 진단 3주가 나왔으나 치료를 3년 이상도 받고 있는 사람도 제가 보았습니다. 특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말이죠. 특히 어디 특별히 표시가 나지는 않지만 환자 본인이 무척 괴로울 정도로 사고 후유증을 겪는 분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진단이 3주라는 것은 치료를 3주만 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도 환자가 아프다고 한다면 그 아픔이 회복될 때까지는 치료를 해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아픔이 어느 정도 객관적이어야 하고 너무 주관적인 아픔으로 피해자만이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보험회사에서는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이런 질문 종종 받습니다. 무릎을 다쳤는데 뼈는 다 붙었다. 우리 애가 7살이기 때문에 성장판이 걱정이 되는데 부모로서 보험사와 합의를 언제 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어린이가 부상을 입게 되어 치료가 어느 정도 되면 합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는 부모로서 자식이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마냥 기다리는 것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이것이 걱정이 되고 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대처하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합의서 작성 시에 합의금을 받고 어린이가 성인이 되었을 경우에 장애가 남게 된다면 소멸시효와는 관계없이 보험회사가 책임을 진다는 단서 조항을 넣고 합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장애가 남게 된다고 할지라도 다시 보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이죠. 합의를 하지 않고 계속 가는 것입니다. 뼈가 다쳤지만 시간이 지나면 치료는 어느 정도 다 되었겠고, 그런데 어린이는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크지 않아서 난 그 돈을 받기보다는 자식의 건강을 지켜보겠다는 부모도 참 많습니다. 이때는 병원 치료를 소멸시효에 해당되지 않도록 다니면서 어린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를 기다리는 겁니다. 다니던 병원을 선정하고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상태도 확인을 하고 보험사에 치료비 지급하라 이렇게 좀 이야기하면서 반복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린이의 성장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도 발견을 할 수가 있겠고, 설사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아주 큰 다행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응을 하면 시효와는 무관하게 처리가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인데요. 이런 질문 좀 자주 하죠. 고령인 환자의 보호자라면 아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꼭 골절이 없다 해도 어르신들은 다치면 말이죠. 치료 기간이 아주 오래 갑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이렇게 오래 지속적으로 병원 치료로 갈 확률이 높은 환자가 발생을 하면 이것저것 다 동원을 해서 아주 후한 합의금을 주겠다 하면서 합의를 빨리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를 했는데 합의 후에 부모님이 시름시름 아프면서 병원 치료를 다니다 보면 합의금으로 받은 돈도 전부 병원비로 들어가고 더 많은 치료비로 고생하는 케이스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치료는 어설프게 합의금을 받지 마시고 그냥 계속해서 병원 치료를 다니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많지는 않지만 보험회사와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볼 땐 조금 감정적으로 봐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라도 보험회사는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피해자가 몸이 아프다는데 치료를 막는 그런 보험회사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환자가 아주 성실하게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것이죠. 심평원에서 정해둔 병원 방문 횟수를 잘 준수하면서 누가 봐도 이 환자는 진짜로 몸이 아파서 치료를 이렇게 장기간 다니는구나 할 정도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치료하는 병원이나 보험사 별 문제 없이 지나가겠지만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정도 뭐 아주 가뭄에 콩나듯이 병원 치료를 다닌다면 보험회사에서는 법적으로 대응해 올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보험회사가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이나 조정 신청을 법원에 접수해서 피해자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후에 소멸시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시효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한 정도만 알고 계셔도 치료를 받는 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국장TV였습니다.